설날을 앞둔 제천 시외버스 터미널. 한 할아버지가 지갑을 잃어버리고 발을 동동 구르고 계셨다. 서울에서 내과 병원을 운영하는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그때 한 간호학과 학생이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처음엔 망설이시던 할아버지는 그 학생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받아 함께 서울행 버스에 오르게 된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우연한 만남이 세 사람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몰랐다. 제천에 홀로 계시는 할아버지는 아들을 그리워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발걸음하지 못하는 아들. 서로를 향한 그리움과 미안함을 표현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발병.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마주한 부자의 모습. 그 중심에는 그날의 그 학생이 있었다. 세월의 무게로 쌓여온 부자 간의 오해가 한순간의 위기로 녹아내린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다. 한 청년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소리를 전하는 지혜 소리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나는 작은 순간들부터 인생의 큰 깨달음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는 지혜의 소리를 전해드립니다. 때로는 따뜻한 위로로, 때로는 날카로운 통찰로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하면 로또 1등 당첨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지혜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혜 소리와 함께라면 당신의 하루가 더욱 특별해질 거예요. 지금 바로 행운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천 시외버스 터미널은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과 멀리 있는 가족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간호학과 3학년 실습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매표소 앞에서 한 할아버지께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 주머니를 뒤적이고 계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바쁜 발걸음을 재촉할 뿐 그저 지나칠 뿐이었죠. 할아버지의 손길이 점점 더 급해지시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고, 일을 어째야 하나.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할아버지의 중얼거림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할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조심스레 여쭤보자 할아버지께서는 놀란 듯 고개를 드셨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가씨, 내가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아. 서울에 있는 아들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이정배 할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그분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당혹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설날에 아들을 만나러 가시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제 지갑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표를 먼저 사드릴게요. 천천히 지갑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아가씨한테 폐를 끼칠 순 없지. 할아버지께서는 극구 사양하셨지만 저는 이미 매표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울행 버스표 한 장, 그리 큰 돈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의 걱정 어린 표정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표소 직원분께 상황을 설명하고 표를 구매하는 동안 주변에 있던 몇몇 분들이 저희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께서는 요즘 젊은이들 참 착하다라며 고개를 끄덕이시기도 했죠. 표를 받아들고 할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분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은영이라고 해요, 할아버지. 은영아, 정말 고맙다. 내가 오늘 부른 중에 큰 복을 만났구나. 너같이 착한 학생을 만나다니. 할아버지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연신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 생각나신 듯 물으셨습니다. 혹시 너도 서울 가는 거니? 네, 할아버지. 저도 서울 가요. 그럼 우리 같이 앉아. 내가 이것저것 얘기도 해주고 지갑값은 꼭 갚을 테니. 할아버지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책을 읽으며 가려고 했지만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할아버지의 표정이 한결 밝아지신 것을 보니 더욱 그랬죠. 우리는 함께 서울행 버스를 기다리며 잠시 터미널 대합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지갑을 어디서 잃어버리셨는지 계속 걱정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나중에 찾으실 거라고 위로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특별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소중한 인연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의 아들이 누구인지 알게 됐을 때의 놀라움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버스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우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제 팔을 살며시 잡으시며 버스 타는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마치 친손녀와 할아버지 같은 모습이었을 것 같네요. 버스 출발까지는 30분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저는 대합실의 따뜻한 난로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할아버지께서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은영아, 너는 학생이구나?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니? 네, 할아버지. 저는 간호학과 4학년이에요.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제 대답을 들으신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마치 오래된 보물을 발견하신 것처럼 기뻐하셨죠. 어이구, 그래? 우리 아들도 의사란다. 서울에서 내과를 운영하고 있어. 이민석이 어려서부터 똑똑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들 이민석 씨가 의사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주셨어요.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늘 최상위권을 유지했던 아들, 의대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 수련의 시절의 고생담까지. 지금은 서울에서 제법 큰 병원을 운영하고 있단다. 처음엔 작은 의원으로 시작했는데 환자들이 민석이를 참 신뢰하더라고. 그래서 점점 병원이 커졌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이야기도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곧 간호사 국가고시를 봐야 해요. 요즘은 시험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취업 준비도 해야 하고. 쉴 틈이 없네요. 많이 힘들겠구나. 네, 때로는 너무 버거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환자분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힘이 나요. 실습할 때 만난 환자분들이 저를 보며 웃어주실 때면 모든 어려움이 견딜만해져요. 제 진심 어린 이야기에 할아버지께서는 한동안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눈시울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죠.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자기 일만 챙긴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너같이 착하고 이타적인 젊은이가 있다니. 우리나라 미래가 밝구나.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쑥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죠. 은영이, 너는 분명 훌륭한 간호사가 될 거야. 내가 장담한다. 우리 아들이랑 같이 일하게 될지도 모르지? 할아버지께서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이 먼 훗날 현실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할아버지도 아드님을 만나실 생각에 설레시죠? 그렇지. 오랜만에 보는 거라 기대가 크단다. 병원 원장이라 바빠서 자주 못 봤거든.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젊은 시절의 추억도 들려주셨고 저는 학교 생활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의료계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의사가 되어 환자들을 돕는 모습을 자랑스러워하셨고 저는 앞으로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우리의 대화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저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버스에 오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께서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손 떨리는 글씨체로 무언가를 적으시려다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영아, 혹시 내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 이 은혜를 어떻게든 갚고 싶구나. 저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한 일은 정말 작은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할아버지께서는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세상에 작은 친절은 없단다. 네가 준 도움이 내겐 큰 산을 넘은 것과 같아. 오늘 너를 만난 건 하늘이 준 선물 같구나. 그 진심 어린 말씀에 저는 결국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적으셨죠.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을 보며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젊은 시절 겪으신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하신 이야기를, 저는 요즘 젊은 세대들의 고민과 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문득 걱정이 되어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지갑 안에 카드들도 있으셨죠? 제가 카드 정지 신청하는 것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맞다. 카드도 있었지. 근데 은영아, 난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저는 핸드폰을 꺼내 카드사 번호를 찾아보며 할아버지를 도와드렸습니다. 다행히 몇 개 안 되는 카드들을 모두 정지시킬 수 있었죠. 은영아, 정말 고맙다. 너는 정말 천사 같은 아이구나. 내가 이따가 민석이한테 내 얘기를 꼭 해줘야겠어.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단순히 예의상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말씀이 제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순간이 될 거라는 걸요. 우리 민석이가 의사가 됐어도 너같이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다. 요즘은 바쁘다고 전화도 잘 안 받고 너를 보니 내 아들이 부럽기도 하구나. 할아버지의 말씀에서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드님도 분명 할아버지를 생각하실 거예요. 다만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의사라는 직업이 워낙 바쁘다 보니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우리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때때로 수첩을 꺼내 제 전화번호를 확인하시곤 했습니다. 마치 소중한 보물을 간직하듯이요. 은영아,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해주겠니? 늙은이의 수다를 들어주는 것도 좋은 일이야. 그 말씀에 저는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제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국가고시 끝나고 좋은 소식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운명 같은 것일 거라는 걸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아들 이민석 씨에게 저의 이야기를 전하시겠다던 그 말씀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도 말이에요. 설날 연휴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은영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만 저는 이민석이라고 합니다. 설날에 제 아버지를 도와주셨다고 해서요. 순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버스터미널에서 만났던 할아버지의 아들, 서울에서 내과를 운영하신다던 그 의사 선생님이 아, 네, 할아버지는 잘 지내시나요? 네, 덕분에 잘 지내십니다. 은영 씨께 받으신 도움을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저는 수락했습니다. 다음날 점심, 원장님의 제안으로 병원 내 카페테리아에서 만났습니다. 원장님은 바쁜 진료 일정 중에 잠깐 시간을 내주셨죠. 아버지께서 은영 씨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바쁜 명절에 낯선 사람을 그렇게 도와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님은 제게 커피를 건네시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지갑을 찾으셨다는 소식도 전해주셨죠. 그리고 대화가 이어지던 중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은영 씨, 혹시 졸업 후 진로 계획은 세우셨나요? 아직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어서요. 일단 합격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 병원에서 일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순간 기를 의심했습니다. 서울의 유명 내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라니. 하지만 저는 아직 신입이고 경험도 없는데 경험은 차차 쌓으면 됩니다. 은영 씨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말씀만 들어도 충분히 알 수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친구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 지금 믿기 힘든 일이 있었어. 기억나? 설날에 내가 도와드렸던 그 할아버지 있잖아? 응, 버스터미널에서 지갑 잃어버리신 분 어떻게 됐어?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 서울에서 큰 내과병원 원장님이시래. 오늘 날 만나자고 하셔서 봤는데 우리 병원에서 일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시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짜? 그럼 어떡할 거야? 일단 국가고시에 합격해야지. 그 다음에 원장님 제안을 받아들일까 해. 환자분들을 진심으로 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병원에서 일하고 싶더라고. 그날 이후로 저의 공부는 더욱 열정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합격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었으니까요. 제게 기회를 주신 원장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고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신뢰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도서관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공부했습니다. 피곤할 때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와 원장님의 믿음직한 눈빛을 떠올렸죠. 그렇게 저는 국가고시까지 남은 2달을 보냈습니다. 수진이는 가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영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이제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걸.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저는 매일매일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었지만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시험 준비에 매진하는 동안 가끔 병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격하면 함께 일하게 될 거라며 격려해 주셨죠. 원장님께서도 간호부장님을 통해 응원의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은영 씨, 원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준비 잘 하시래요. 이런 따뜻한 관심 덕분에 더욱 힘을 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설날의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특별한 인연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2달간의 고된 준비 끝에 드디어 국가고시 합격자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켰습니다. 은영아, 빨리 확인해봐. 합격자 명단 떴대. 수진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합격자 검색 페이지에 제 수험 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화면에 합격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수진아, 나 합격했어.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가장 먼저 이정배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합격했어요. 정말? 어이구, 우리 은영이가 드디어 간호사가 되는구나. 정말 축하한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친손녀의 합격 소식을 들으신 것처럼 기뻐하셨죠. 그리고 곧바로 이민석 원장님께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원장님, 제가 합격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은영씨. 이제 우리 병원의 새로운 가족이 되시는 거네요. 원장님의 말씀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제가 꿈꾸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거죠. 합격 소식을 전한 후 원장님께서는 제게 구체적인 입사 일정을 알려주셨습니다. 3월부터 시작하게 될 새로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은영씨, 우리 병원은 환자분들과의 신뢰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은영씨라면 잘 해내실 거라 믿습니다. 원장님의 말씀에 저는 더욱 각오를 다졌습니다. 단순히 실력만이 아닌
환자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돕는 간호사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수진이와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앞에 두고 우리는 그동안에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야기했죠. 은영아, 너 정말 대단하다. 그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나도 아직도 믿기지 않아. 설날에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게 이렇게 특별한 인연이 될 줄이야.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갔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병원 생활, 만나게 될 환자들, 그리고 함께 일하게 될 동료들. 잠들기 전 저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부로 나는 진짜 간호사가 되었다.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고 환자들에게 진심을 다하는 간호사가 되어야지. 그리고 이제 곧 시작될 새로운 챕터를 위해 저는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여기서부터였다는 걸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지만요. 드디어 첫 출근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전날 밤 설렘과 긴장감에 잠을 설치다가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간호사 유니폼을 입어보는데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처음 착용하는 흰 가운은 제게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은영 간호사님, 오늘부터 우리 병원의 가족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이민석 원장님께서는 제가 도착하자마자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수간호사 선생님께 저를 소개해 주셨죠. 은영 씨는 특별한 인연으로 우리 병원에 오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 직접 추천하신 분이니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차트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업무 프로세스, 선배 간호사들과의 관계까지. 하지만 다행히도 모든 분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은영아,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래. 천천히 배우면 돼. 박수연 선배님의 다정한 말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환자분들도 서투른 제게 따뜻한 미소로 격려해 주셨죠. 첫 출근부터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학생 실습 때와는 달리 이제는 김은영 간호사라는 이름표를 달고 환자분들을 대하는 것이 여전히 설레면서도 부담스러웠죠. 그날 담당했던 할머니 환자분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실습 때도 수없이 해봤던 주사였지만 이제는 제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손이 살짝 떨렸거든요. 간호사님,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젊은 분이 참 믿음직스러워요.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학생일 때와는 다른 진정한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처음으로 깊이 느낀 순간이었어요. 병원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저는 조금씩 성장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 환자분이 입원하셨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었는데 보호자도 없이 혼자 계셨죠. 간호사님, 내가 좀 까다로운가 봐요. 이것저것 부탁드려서 죄송해요.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손을 잡아드리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할머니의 손녀딸이라고 생각해주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그 후로 저는 틈틈이 할머니를 찾아가 이야기도 나누고 약 먹는 시간도 체크해드렸습니다. 때로는 퇴근 시간을 조금 늦추면서까지 할머니의 말동무가 되어드렸죠. 주말이 되면 저는 제천에 계신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어요. 할아버지, 요즘도 아드님이랑 연락하세요? 아니, 그 녀석 바쁘다고 전화도 잘 안 받더라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원장님 이야기를 꺼냈죠. 원장님도 할아버지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 녀석이 어려서부터 그랬어. 마음은 따뜻한데 표현을 잘 못해. 내가 더 다가가야 하는데. 할아버지의 말씀에서 아들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원장님도 진료 중에 가끔 고향 이야기를 하실 때면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휴대폰이 꺼져 있었고 집 전화도 받지 않으셨어요. 불안한 마음에 이웃분께 연락을 드렸더니 아이고 은영아, 할아버지가 어제부터 몸이 많이 안 좋으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원장님을 찾아갔죠. 원장님, 할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순간 원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원장님 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천에서 모셔와야겠네요. 우리 병원에서 직접 진료해드려야. 그렇게 저희는 할아버지를 서울로 모시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이런 아픔이 있어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걸까요? 제천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원장님은 평소와 달리 말없이 운전대만 잡고 계셨습니다. 저는 뒷자리에서 할아버지의 병실을 준비하기 위해 간호사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죠. 할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웃집 할머니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이고 민석,
민서가 내 아버지가 어제부터 열이 심하게 나시는데도 병원은 안 간다고 고집을 피우시더라. 안방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많이 야위어 보이셨습니다. 의식은 있으셨지만 고열 때문에 힘이 없어 보이셨죠. 아버지, 민서가 미안하다. 이렇게 너한테 패를. 원장님은 말없이 청진기를 꺼내 할아버지의 상태를 살피셨습니다. 진찰하시는 동안 원장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폐렴이 의심됩니다. 빨리 서울로 모시고 가야 해요. 저는 구급차를 불러 할아버지를 안전하게 모시고 가자고 제안했지만 할아버지께서는 끝내 거절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민석이 차로 가면 되지.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할아버지는 계속 기침을 하셨습니다. 뒷자리에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던 제가 물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아드리자 할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은영아, 내가 늘 민석이한테 미안했다. 의사된 아들이 자랑스러웠는데 표현을 제대로 못했구나. 아버지, 지금은 말씀하지 마세요. 병원 도착하면 먼저 치료부터. 원장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다급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원장님은 간단한 검사 후 큰 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하셨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심각합니다. 산소 포화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대학병원 호흡기내과 김 교수님께 미리 연락드렸으니 구급차로 옮기시죠. 다행히 원장님의 의료계 인맥 덕분에 신속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을 거쳐 호흡기내과 병동으로 입원하신 할아버지는 곧바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죠. 원장님은 매일 진료가 끝난 후 대학병원으로 발걸음을 하셨고 김 교수님과 치료 방향을 상의하시며 할아버지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셨습니다. 의사로서가 아닌 아들로서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은영씨,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아버지가 이렇게 되실 때까지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원장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감사해요. 이런 특별한 인연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날 밤 병원 복도 창가에 기대어 서 있는 원장님의 뒷모습이 유난히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말 못한 이야기들이 이제야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의 치료는 천천히 진행되어 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면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 있었죠. 원장님은 매일 저녁 진료를 마치시면 할아버지 병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1시간이라도 더 계시려 노력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은영아,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나서야 민석이가 얼마나 훌륭한 아들인지 새삼 알게 됐어. 할아버지께서는 담당 교수님과 상의하는 원장님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시곤 했습니다. 우리 민석이가 의사가 된 후로 내가 한 번도 진료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아들이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찡하구나. 어느 날 퇴근 후 병문안을 갔을 때였습니다. 병실 밖에서 원장님과 할아버지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기억나세요? 제가 의대 합격했을 때. 그럼 그때 네가 나보고 아버지 이제 효도하겠습니다 했잖아. 네. 그런데 막상 의사가 되고 나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효도 한 번 못했네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 녀석, 네가 의사가 된 것만으로도 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다만 네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가끔 서운했을 뿐이야. 저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두 분만의 시간이 필요해 보였거든요. 일주일 후 김 교수님께서 할아버지의 퇴원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아버지, 이참에 서울로 올라오시면 어떨까요? 우리 병원 근처에 좋은 아파트가 있는데. 원장님의 제안에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래도 될까? 내가 너한테 폐가 되진 않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는 제가 아버지 곁에서 살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의 서울 생활이 결정되었습니다. 제천의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두 분을 보며 저는 문득 설날 아침 터미널에서의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들의 관계 회복을 도왔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분들이 제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서울로 이사 오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원장님 병원 근처 아파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병원을 찾으시는 게 일과가 되었죠. 은영아, 이제는 매일 아침 민석이 진료 시작하기 전에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서 참 좋구나. 처음에는 어색해하시던 할아버지도 이제는 병원의 산증인이 되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대기실 화분에 물을 주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환자분들께 따뜻한 차를 내어주시며 말벗이 되어주셨죠. 할아버지 덕분에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네요. 정배 할아버지랑 이야기하다 보면 옛날 생각도 나고 좋아요. 특히 고령의 환자분들은 할아버지를 무척 반가워하셨습니다. 같은 세대의 공감대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진료 대기 시간의 긴장도 덜어지는 것 같았어요. 약 먹는 거 잊지 말고 다음 주에 꼭 다시 오셔야 해요. 할아버지께서는 귀가하시는 환자분들께 친근하게 말씀도 건네시고
복약 지도도 다시 한번 해드리셨습니다. 어느 날 원장님께서 진료를 마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환자분들이 많이 편안해하세요. 의술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도 치료의 한 부분이란 걸 아버지를 통해 배웁니다. 그래, 너도 이제 환자들 마음을 더 잘 헤아리는 의사가 됐구나. 작은 내과 의원이지만 할아버지의 존재는 병원을 더욱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바쁜 진료 중에도 잠시 할아버지와 환자분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저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곤 했죠. 은영아, 퇴근길에 할아버지께서 부르셨습니다. 네, 할아버지. 네가 우리 부자 사이에 다리를 놓아준 거야. 그날 터미널에서 너를 만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었어. 돌아보면 모든 것이 운명 같습니다. 설날 아침에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특별한 인연이 되어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지금도 매일 아침 할아버지께서는 일찍 나오셔서 원장님과 커피를 나누시고 환자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십니다. 그 작은 배려와 관심이 우리 병원을 더욱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생각합니다. 한 번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진정으로 알게 되었다고요. 이것이 제가 경험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의 작은 친절이 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운명 같은 이야기.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곁에는 수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이런 특별한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